정리해보고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제가 그 한국사 교과서를 쭉 보니까 진정한 그 한국의 역사는 거기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사 그러면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삼국시대도 있고 고려도 배우고 조선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교과서가 근현대사가 75%에서 85%를 점령하고 있어요. 근현대사를 하다 보니까 삼국시대라든지 고려 조선의 역사는 매우 미흡합니다. 비중을 달리하고 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 한국사 교과서를 쓸 때는요, 30년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통상.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사실만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데, 지금의 이 교과서 태도를 보면요, 2018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9개 교과서 중에서 7개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또 백두산 등정 사진까지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정은과 문재인이 백두산에서 올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사진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백두의 북한의 정통성을 지지한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사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 2년 전에 사진을 다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올리고 있는 태도가 매우 못마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을 미워하는 교과서예요. 김정은 3대 세습을 했는데 북한의 경제는 좋아졌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인지 뭔지 말이죠. 그래서 개방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남북이 종전선언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음이요. 이게 결국은 두 번째는요, 교과서라기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홍보 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핵어뢰, 북한이 이제 핵어뢰를 발사한 것을 이제 우리 보도를 했는데, 그 핵어뢰는 뭔가면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들인데, 그런 내용은 거기에 책에 언급이 없어요. 이 또 핵어뢰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은 북한이 뭐라는 거면 12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급해 보시면요, 그때 대한민국과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해왔던 것인데, 문재인은 이제 근데 북한이 핵을 보유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죠. 또 북한의 인권 침해 현상에 대해서도 교과서 전혀 침묵을 하고 있고 극심한 경제난도 언급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다음이요. 그럼 이 교과서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2019년 11월 달에 검정 심사가 끝났어요. 뭔가 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검정 또는 인정을 해야만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점이 언제냐? 2019년 11월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사용했는데 2019년 11월의 상황을 보면요, 이미 김정은과 이 트럼프 사이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이 2019년 2월이에요. 2월에 결렬됐단 말이죠. 그렇죠? 결렬되자마자 북한에서는 우리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다, 겁먹은 개다, 이런 호칭을 쓴 때가 바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보여줘야 제가 읽어요. 그러면 이 교과서는요, 북한을 미화하고 왜곡했는데 그 내용을 손보지 않고 19년 11월에 검인정에 통과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면 몰라도 적어도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됐고 북한이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고,
북한을 미워하고 왜곡한 내용을 교과서에다 심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1년 남짓한 상황을 갖다가 보편적 사실인 양 교과서에 기술을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왜곡은 여러분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45년 11월 달에요, 신우주에서는 신우주 학생의거가 있었습니다. 공산혁명에 저항하는 평안북도 신우주죠. 저희 어머니 고향이신데, 그 신우주에서 신우주 학생의거가 나와 했는데, 그거는 교과서 9개 중에서 하나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은 뭐 다 알다시피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주 조작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미군은 직접 통치를 했고 친일파를 기용했다. 소련은 간접 통치를 하고 김일성을 통한 친소 정권을 세운 소련의 실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다음이요. 그리고 가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족을, 한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는 핵 폭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김정은의 핵 도발도 전혀 언급이 없다는 뜻이죠. 그 거꾸로 된 역사, 가짜 역사를 배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생각 자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자식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이 자식들은 남의 집 어른 만나면 아주 공손한데 자기 집 부모한테는 막 대들잖아요. 그렇죠? 꼭 우리 집 얘기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그런 식의 그 학생들이 20대, 30대, 제가 40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왜 자꾸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전과 사법인데만 그거 어떻게 지지하느냐. 그건 뭐라는가 하면요. 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몇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민주당이 잘못한 거 자기네 안 돼요. 그런데 국힘이 더 싫대요. 잘못된 건 아는데 국민의힘이 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40대가 제일 많아요. 40대가 격렬하게 지금 야당편을 들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근데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수종주의에 의해서 6.25 전쟁을 왜곡한 대표적인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데, 판사가 여러분 정치에 휘둘리면요, 증거를 무시하고 법리를 배반해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잘못되는 것이죠. 역사가가 정치에 편향돼 버리면요, 사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간이 브루스 커밍스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1990년에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조롱받고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속상한 이유는 이런 인간을요, 2007년도 제1회 김대중 학술상을 준 거예요. 이 인간을 1990년 전에 줬으면 제가 하여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에 제1회 김대중 학술상을 줬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학술상을 받을 일입니까? 저건 포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의 금전적인 혜택이 있을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새 하나를 소개하는데 날개가 길죠. 그렇죠? 다음이요. 이 날개가 하도 길어서요, 저를 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날개를 꾹 잡고 있어야 돼요. 날개가 한 3, 4m 되는 새인데,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다음이요. 그 알바트로스는 그래서 이 바보새라 그래요. 왜냐하면 날개가 하도 커서 평상시에는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바람의 힘이 없이는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놀림당하는 새가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요, 가장 빨리,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새죠. 이 알바트로스는요, 평상시에는 막 놀림 당하는 거예요. 바보새 같이 날질 잘 못하니까. 그러나 이 새는요, 언제 나느냐? 폭풍이 시작돼야 나는 거예요. 거칠고 사나운 바람과 비를 정면으로 부닥치는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다른 새는요, 거칠고 심한 바람이 불면요, 다 어떻습니까? 집에 갑니다. 죽으니까 다 집에 가요. 그리고 알바트로스는 이때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바보새인데 이럴 때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웅장한 날개짓으로 담대하게 비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 새는요, 날개가 하도 커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늘을 가리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든다. 이 정도로 이제 좀 과장이긴 하지만 가장 큰 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달 안에 지구를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새입니다. 쉬지 않고 날아요. 그런데 이 새가 어떻게 쉬지 않고 날 수 있느냐? 그거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알바트로스 벌써 나왔네. 여러분,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어때요? 평상시에는 바보새라 그랬죠? 잘 날지 못하는데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모든 새가 다 집에 가지만 그때부터 나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예요. 이 시대의 알바트로스는 누구예요? 그래도 김학성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화면은 없나요? 있죠. 우리 자유마을 운동을 왜 하는가 하면요, 왜 오늘도 아까 황중선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목표가 D-Day 5 아닙니까? 그죠? 29일 날 대격전의 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격전의 날에 모든 분들이 정말 자유의 전사가 돼서 함께 싸워야 될 것이다. 그거를 독려하는 게 자유마을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유마을 지도자들은요, 제가 볼 때는 5개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자유의 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의 적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유마을 운동에서 탈퇴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주사파를 주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적이 아니에요. 주사파가 주적이란 말이죠. 우리의 싸움을 할 때 주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뜻이죠. 그 다음에 모든 자유마을 운동원들은요, 정의 부대원이 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 장로님도 말씀 중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순서 맡은 분들 많잖아요. 대회에 가서 보면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방위보다는 낫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방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조금 전에 두 분은 합동축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셨어요. 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저는 6개월 방위를 했어요. 우리 손원배 목사님은 1년 방위죠. 손 목사님은 앞을 봐도 방위고 뒤를 봐도 방위예요. 그건 흉보는 게 아니라 손 목사님 머리 이마에는 온유가 써 있어. 온유가 방위의 상징이에요. 근데 저는 6개월 방위를 왜 했냐면 예전에요, 부손망 독자인 경우에는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년 하는데 6개월 했단 말이죠. 이런 방위와 현역의 차이를 바로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우리 조 장군님, 방위와 현역을 한마디로 어떻게 차이해요? 장군도 잘 모르죠, 장군도. 그러면은요, 제가 가진 분류 방법인데 현역은 영내 거주를 해요. 방위는 출퇴근합니다. 맞죠? 장군님, 예? 집에서 출퇴근해요. 예전에는 이제 이 군 지원 병력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군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했다. 그런 경우에는 다 방위를 하지 현역 입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가사도 돌보고 부선망 독자니까 그 참 집안이 어려울 것이다. 그 집에서 돌보면서 군복무를 하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방위들은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 입고 출퇴근할 때 모습을 보면 저게 정규군은 분명 아닌데 일반 시민은 아닌 것 같고 노숙자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위들이 현역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하죠. 이 바보새 비슷하게. 근데 그래도 북한에서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현역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방위 때문에 못 와, 방위. 저게 정규군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인지 노숙자인지 아닌지 참 애매하단 말이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농담 다 아시잖아요. 늘 출퇴근하니까 은빛 도시락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저게 사제 폭탄 아니겠나. 그러니 얼마나 정규군은 파괴됐는데 방위들은 파괴 안 되는 거예요. 저 특수무기를 매일 들고 다닌단 말이죠. 저런 사람들이 전국에 깔려 있으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정도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위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현역들이 방위를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 중에서 시원찮으면요, 너 이거 방위했어? 저도 그 얘기 해요. 방위하고 현역하고 장교하고 좀 태도가 좀 틀려요. 그건 사실이야. 빠릿빠릿하지 않아, 이게. 우리 손 목사님 같아. 손 목사님이 머리에 써있죠. 온유야, 온유. 온유, 방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저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광화문 세력을 볼 때요, 좀 방위 취급해요. 네. 좀 무시해. 태극기를 들었는데도 무시하고, 성적에 들었다고 더 무시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의로운 분노가 필요한가면요, 저들을 우리가 바로 교육을 시킬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뜻이죠.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이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강의 자강.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 더 있을 텐데 마지막이요. 지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현재 가치관과 정체성이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예컨대 4.3을 갖다가 왜곡한다. 그거는 그 인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유우파나 보수우파에 속했다고 여겨지는 국민의힘이 헌법 정신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구 발언도 하고 제주 4.3 발언도 하고 5.18의 문제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일리 있는, 제가 볼 때는 옳은 얘기지만 서로 다른 입장이라 하더라도 일리 있는 의견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용납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그건 그런 생각이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상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민주당이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저런 태도를 취하면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TV를 보는데 정미경 그 양반이 뭐라는가 하면 태용호를 이렇게 지적을 해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배웠을지 몰라도 남한에 왔을 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정확하게 전달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신은 결론이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 양반이 그런 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받으려는 것이죠.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양심에도 반하는 그런 주장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 오른 것이냐.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하지만 방위 같아서 흉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강하게 일러가지고 정예부대가 되죠. 정예부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깨내는, 부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데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는 자유말 운동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는 뿐만 아니라 한 분이 여러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 팀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의 이 대원은 계속 늘려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예컨대 광화문운동을 저는 얼마 안 되지만 하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결코 좌절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죠.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알바트로스가 세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 될 것이고, 첫 번째 가장 짧은 숙제는 4월 29일 날 모든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함께 힘을 합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